예, 어제 오후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협정 체결 3년 만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간 경제전쟁이 확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청와대가 어제 오후 6시 20분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현님, 우리 사실상 그 전까지요, 발표 직전까지 뭐 연장 가능성이 오히려 더 유력하지 않아 싶은데 혹시 예상을 하셨는지? 예, 사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이제 폐기 또는 종료와 연장 두 가지가 극단적인 방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폐기하되 티사라고 해서 예. 한미일 정보약정으로 대처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제 유지하되 당분간 군사정보보호 교류를 중단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폐기냐 연장이냐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절충안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정부가 뭐 정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배경은 일단 가장 우선시 뭘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특사를 두 차례나 보내고 그렇죠. 또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요청했고 특히 이제 바로 그 폐기 결정의 전날에 고노 외상과 강경화 외무장관이 만나서 마지막 의사를 전달했는데 예.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또 그 세코 경산상이 밝혔습니다마는 28일 날 예정돼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수출 규제 목록을 확대하는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전혀 우리에 대해서 절충이나 타협 가능성보다는 자기네가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와 보도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좀 중장기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은 예정대로 강경책을 쓰게 되면은 예. 아마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원하는 의도대로 끌려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교수님. 것이 이제 폐기로 결정한 예, 원인인 우리 정부도 것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결국엔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어떤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경축사라든지 한중일 외상회담에서 일본 쪽에서 보여준 태도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그 이른바 트리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24일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측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4일 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만 이것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지소미아라는 카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28일 날 일본의 백색 국가 철회는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파급력은 이미 알 수 없는 굉장히 이게 그 안개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요. 백색 국가 철회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크기는 조금 다르고 안보 분야로 확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지소미아 카드를 계속적으로 외교적 협상 카드로 저는 온전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한일 우호 협력 시에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붙었습니다. 이 말은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다시 지소미아 협상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경제 조치를 철회해서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일본과 또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먼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출 규제 문제가 잘 풀리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앞으로 그 지소미아를 재개를 협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소미아 카드를 24일 이후에도 계속 한국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일단 일본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28일 날 일본의 백색 국가철에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지소미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 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어렵게 이렇게 체결이 되셨습니다. 누가 주도를 했는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여러 가지 해석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안에 한 30여 건에 가까운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종료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보 교환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이익이냐 하는 거는 사실 측량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2016년 10월 23일 날 이제 그 채택이 된 이후에 2016년에 한 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19건. 2017년도는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협 고조되고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쐈기 때문에 예. 19건 있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오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정보 교류 건수 2건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5월 초까지는 북한이 이제 단거리나 또 방사포 그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로였습니다. 제로였고 5월 25일 날 북한이 쏘면서 다시 이제 재개가 됐는데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7건이었습니다. 7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부 어제 밝힌 걸 보면 7건에 대한 정보인데 누가 요청했느냐는 원래 이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이제 일본이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직접적인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를 쐈을 때 이 초기 정보에 우리가 강하거든요. 아마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신호 정보나 또는 영상 정보, 그래서 백두 정찰기나 이제 그 금강 정찰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린파인 레이더도 있고 그래서 조기 탐지가 가는 반면에 이게 이제 일본 열도 태평양 쪽으로 날아갈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레이더가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선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음영 구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이 초기에 쐈을 때 이 400km가 넘어갔을 때 이게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군의 정보라든지 일본의 정보를 통해서 보정을 해가지고 두 개 다 600km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누가 더 유리하냐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전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조기에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우위에 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일본과 정보 교류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나 또 우리 정보 당국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만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그렇죠. 가능하기 예.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 측면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혜택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안보 전략과도 또 매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도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고노다로 외상도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남관표 주일 대사를 또 초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재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어제 아베 수상이 종료를 선언했다라는 그 외신을 받아서 물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손도 흔들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에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였고요.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본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은 북한을 상정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위기에서 최근에 2016년, 15년인가 16년인가요? 안보 법제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징후를 탐지하고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디에 떨어지는가는 한국이 관심 있는 사안이라면 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를 했다라는 초기의 탐지 부분은 일본이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전 공격입니다. 굉장히 자위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모든 거에서 한국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나카타니 겐이라는 방위상을 지낸 사람이 일본의 일각에서는 그 지소미아의 종료가 일본에 아무 손해볼 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지만 그건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지 않다. 즉 그 얘기는 사전 탐지가 지금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방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사실은 일본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이요. 이게 미국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 미 신임 국방장관 왔을 때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고, 우리 어제 발표하면서도 미국과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다 했는데 미국 쪽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차례 미 국무부 쪽에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사실 이번 미국 반응을 보면서 좀 사실 미국 반응에 대해서 실망스러운데요. 반응에 미국에 대해서.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의 발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비대칭적인 이제 보복 조치. 다시 말하면 일종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경제 보복을 했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재 내지는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당시에 취했던 입장은 이건 한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군사 협정이거든요. 사실 미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일본이고 또 실제로 일본이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은 한일 간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 알아서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미 간의 약속이었다면 뭐 유감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미 간의 약속을 깬 게 아니거든요. 예. 한일 간의 문제인데 미국이 그런 식의 반응 나오는 것은 굉장히 동맹국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실 우리 정부가 어제 김현종 2차장이 한미동맹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어제 비건 대표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소미아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이런 어느 정도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교류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김현정 차장이 얘기한 부분은 지소미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또 이거를 깰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건 대표나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고받았을 때 아마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김유균 1차장이 발표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최종권 그 비서관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이제 지소미아는 일단은 종료가 되지만 2014년 12월 26일 날 발효가 된 게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습니다. 보통 TISA라고 하는데 TISA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실제로 2014년 체결된 이후에 2016년, 17년도에 11건과 7건의 TISA, 한미일 정보 약정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가능성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걸 복원하는 책임이나 또 문제를 야기하거나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부터 해결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 대한 대응 카드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는 카드로도 사용된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이 좀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이제 협정이고요. 미국과 직접 관계는 없죠. 다만 이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증진하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일 간의 수출 규제나 마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관계 없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 문제는 이제 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내걸었을 때는 직접 상대는 일본이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기대했는데 미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일본 간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정보 약정의 틀을
다시 활용하는데 다시 이런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28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제외 시행일이지 않습니까? 네. 뭐 예상대로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어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 쪽도 강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시행령 원래 예정도 돼 있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혹시나 경제적인 어떤 보복할 가능성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현재 백색 국가 제외 자체가 한국의 경제를 사실상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일 날 과연 실행을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고시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관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예측으로는 사실은 그 부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렇죠.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 그래서 백색 국가를 가지고 계속 일본이 칼자루를 쥐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소미아의 종료 자체가 28일 날 그러면 일본 정부가 시행과 동시에 어떤 내용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낼 것인가 이걸 보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제 경산성에서 얘기했던 그 논조를 보자면 지금 현재 한국의 방사능 검사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조금씩은 강경 기조로 기울어 있는 거 거기 플러스 지소미아 종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경산성의 세코라고 하는 한 정치가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경한 논조로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경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냥 경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장기전이다. 출구를 찾는 것 자체가 원래 일본에서 처음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아베 수상은 도대체 어떤 출구를 모색하고 이 결정을 내린 것인가 굉장히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반대로 한국 쪽에서도 그러면 지소미아를 종료를 시켰다.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수출 규제가 철회가 되면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는 똑같이 일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쪽이 이제 지소미아와 백색 국가 철회라고 하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두 개의 치킨 게임 같은 양상을 누가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미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간의 어떤 갈등 해소 논의 이건 아예 지금은 뭐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풀릴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수출 규제를 넣고 양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일정 정도의 합의를 아니면 대화의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은 오히려 강제동원 재판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일정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서 좀 언급해 주셨던 그 방사성 검사 부분,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물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걸 어느 정도로 좀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후쿠시마 문제는 물론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렇고 이게 돌아다니면 결국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우려가 그냥 기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외교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스가 관방장관이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얘기들, 특히 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얘기,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객관적인 근거를 한국이 제시하면 물론 그 자료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사실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풀어나가야 할 환경 재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지금 이제 수출 규제나 뭐 강제동원 재판을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과는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동의 관심사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일본 국민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당초 어제 오후에 가려고 했더니 좀 일정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혹시 북측과 접촉을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정보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것 같고요. 뭐 백악관에 보고를 하겠죠. 근데 저희들 관심 사실 북미 실무 접촉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한 쪽에서는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제재 이야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오토 원비어 법안을 이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로 끝나게 됐는데 1년 다시 연장을 해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이제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도 제재에 대해서 뭐 이완한다, 완화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년도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고요. 경제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제재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북한 내부대로 사정이 있는데요. 지금 8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도 이제 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조평통 이제 위원장이 이제 리선건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경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희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북미 협상은 최선희와 폼페오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건하고 북한의 대미 특별대표인 이제 김명길이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래서 바로 만나기 전에 아마도 새로 임명될 최선희와 폼페오 간에 먼저 만나 고위급 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북미 실무 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상보다 상당히 시간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앞서서 좀 잠깐 언급이 됐던 그 리용호 외무상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보면 미국이 제재로 우리와 맞서려면 오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 이름을 직접 거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도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것 같고 폼페이오 장관 이름을 또 직접 거명하는 걸 보면 과거에 좀 관계가 악화됐을 때로 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계속 해왔습니다. 그쵸. 작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양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입장 변화가 없고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리용호가 이제 교체에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총대 매면서 폼페이오를 공격하고 또 조만간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선을 잡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저기 유엔 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교체 가능성 언급하셨습니다만 폼페이오 저기 장관 만날까요? 만약에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가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이제 중순 넘어서 만나게 되면 실무회담은 저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최선희 외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